북미 정상회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거의 일주일 된 재료인데 아직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변동성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향후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2월 28일 날이었죠. 우리 한국 증시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계나 호텔, 건설 등이 주도한 가운데 거의 2% 가까이 급락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여파로 반도체 업종이 부진한 영향도 줬지만 결국은 북미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물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제 2017년도 8월 달이었죠. 북미 간의 마찰이 급격하게 이어지면서 혹시나 그런 내용이 다시 재현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까지 이어지면서 낙폭을 좀 더 확대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로 누가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반등 주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지금 강경하게도 나왔다가 좀 유화적으로도 나왔다가 그러다 보니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잠시 복귀를 해보면 우려감이 높아진 부분은 있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렬은 됐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직까지 좋은 관계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도 쏟아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생산적인 이틀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이나 핵시험은 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단독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확보한 것이 당시 미국과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당시 이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또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유예, 추가 핵시설 폐기를 요구했으나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언론에서는 마치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서 협상 결렬 이유로 지목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이는 이미 지난 2008년도였죠. 그때 육자회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육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기본 목표였던 현상 유지를 북한 김정은의 입으로 확답받았다는 점에서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게 해석할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렬된 이후에 급한 쪽은 북한이긴 한데 북한도 결론적으로 보면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는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일단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3월 1일 날 이와 관련돼서 코멘트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를 두 나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양국은 두 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정상회담을 계속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표현하지만 그보다는 당장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의 시간을 갖고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여서 휴회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관련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추후에 더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을 취소한다라고 언급을 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러니까 CVID 또는 이제 FFVD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서 지금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미국 내에서 목표를 비핵화에서 핵 동결로 낮췄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과의 합의 노력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서로 물론 이제 양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다시 봐야 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양국가가 둘 다 결렬은 됐지만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향후의 전개는 어떤 식으로 좀 될까요?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비록 합의문 발표는 없었고 직후에는 미국과 북한의 발표가 상반되었다는 점에서 혼란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협상 결렬에 주목하며 주식시장이 2017년 8월 당시처럼 극단적인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매물이 줄어드는 경향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했고 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조만간 정상회담을 다시 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 또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언급을 한 점에 감안하면 극단적인 사태로 확대해갈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달에 북한으로 협상단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답변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행동만 놓고 본다라면 조만간 미국과 북한은 다시 만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면 결국은 대북 관련 종목의 조정이 확대될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가 있으니까 해외 보도 등에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코멘트 해주신 부분 중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너무 실망한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이해가 좀 되고 있는데 경협주 움직임 그러면 지금 사실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고 있는데 괜찮다고 아직까지는 좀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저께만 해도 그 대북 관련주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적으로 좀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된 코멘트들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그 미국과 북한과의 그 협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대체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 것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동창리 미사일 관련된 보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다라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다라고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러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언급했던 핵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점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련된 그 뉴스 플로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반등을 좀 모색할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스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외 뉴스를 확인하면서 관련 종목들 실시간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 지금 주가 흐름도 좋지가 않은데 지표들이 안 좋아요. 무역 적자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해보면 수입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어제 발표된 게 12월 달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좀 확대되면서 특히 시장 예상보다 많았었습니다. 적자 폭이 전망치였던 57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월 대비 19% 증가를 했죠. 거의 600억 달러, 그러니까 59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월간 적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 재미있는 부분은 결국은 12월 달 수입이 전월 대비 2.1% 증가를 했지만 수출이 오히려 1.9%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발효에 따른 수입 증가가 결국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좀 줄어들면서 미국 자체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에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발효로 인해서 미국의 수입 증가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다는 점. 이게 이제 무역 적자의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일부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 생산 자체가 상당히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중국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규모가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단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월마트, 아마존 뭐 이런 데서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소매 품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관세 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 생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격이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입 품목 자체 규모 자체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확대되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실적 둔화가 돼버리면 미국 기업들의 생산 자체가 약화되고 결국은 이제 수입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대중국 수입이 크게 증가를 했다 아니면은 이게 다시 줄어들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무역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지표 보면은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미국 경제 전망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뉴욕 연은 총재라면 미 연준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다음에 3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총재인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느린 성장이 뉴노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장률 둔화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정책으로 경제가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어제 연준 또한 베이지북을 통해서 완만하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미약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톤다운을 좀 시키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미약한 성장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한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과 트럼프 간의 싸움,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하고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일부 산업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라든지 고용 안정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미 연준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보다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둔화 이슈는 그러니까 성장률 수치 자체는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침체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큰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특히나 미국 쪽 시장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려는 아닐 수 있다라고 안심적인 멘트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